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 에이전시 김정표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촬영 문의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할지 그 부분과, 그리고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계약서 어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촬영 문의가 왔을 때 그 질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당연히 클라이언트 측 혹은 감독님 측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려주시지만 그 내용에 없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역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촬영명. 네. 이 촬영이 어떤 촬영인지 그 부분을 여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땡땡땡 모델님, 뷰티 촬영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끝이에요. 근데 뷰티에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사실 이 뷰티 안에서도 코스메틱이 있긴 하지만,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바디워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노출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좀 꺼리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스메틱 촬영인지 그 해당 브랜드를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치면 이 제품에 판매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제품이 나올 겁니다. 이런 쪽에 룰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촬영명이 확인되었으면 일단 신뢰가 너무 가죠.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일정을 그 다음에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이 너무 코앞이야, 또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제 스케줄이랑 그 사람 일정이랑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꿀팁은, 저 일정 풀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분 일 많이 없구나 라고 티가 나잖아요. 그래도 일 많이 하는 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 같은 거를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간, 이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돼버릴 수도 있고, 24시간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저희는 하프타임 또는 풀데이, 이 두 가지를 많이 여쭤봐요. 네. 근데 1시간 촬영, 2시간 촬영 이런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프 촬영인지 데이 촬영인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한두 시간 촬영하는 거 있죠. 시간당으로 페이를 준다는 그런 거는 거의 피팅 촬영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브랜드 촬영이다 보니까 피팅 촬영은 아니에요. 그래서 촬영 시간이 하프인지 데이인지도 여쭤보세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페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촬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셔야죠. 네, 촬영 내용이라는 거는 어떤 컨셉으로 촬영할지, 즉 촬영 콘티, 기획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구두로 좀 짧게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됐으면 충분히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앞에 또 빠져있는 게 뭐냐면 장소 같은 것도 여쭤보세요. 네. 서울권이면 너무 좋죠. 근데 파주가 될 수도 있고, 남양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저쪽 평택이 될 수도 있어요. 충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출장비를 거마비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촬영 장소 같은 것도 여쭤봐 주시고, 거마비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그냥 받으세요. 네,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촬영 내용은 이미 들었었고, 이 배역에 대해서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뭐냐면, 저 말고 다른 출연자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배역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메인 모델이 되면 너무 감사하죠. 또는 라이팅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역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어떤 배역을 하면 될지. 근데 제가 소화를 못하는 배역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가서 조금 난처하게 그 배역을 하셔야 되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난감해할 거예요. 사전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배역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 좀 모르실 거예요. 사용 기한 범위.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즉 뭐냐면, 제가 한 번 촬영을 하고 용역비를 받고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내 얼굴의 지식재산권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광고주한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초상권을 너희들 몇 년 동안 쓸 거냐, 몇 개월 동안 쓸 거냐가 사용 기한입니다.
네. 그리고 범위는 뭐냐면 내가 온라인에서 내 얼굴이 팔릴지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될지 뭐 또는 TBCF에서 나올지 혹은 일본, 대만, 뭐 아시아에서 내 얼굴이 글로벌로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뭐 온라인, 오프라인 정도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지금은. 네. 근데 글로벌까지 간다고 하면 금액이 또 달라져요. 네. 또 오프라인의 지명 광고, 뭐 전광판, 뭐 버스 광고 이런 거 있죠. 사실 그 광고비가 한 번 태우는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사용될 때 어느 정도 그걸 판단해가지고 페이를 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의 거의 기본 매뉴얼은 온라인 1년이 기본 매뉴얼입니다. 근데 그 밖에 더 추가로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글로벌로 사용되는지 그걸 듣고 페이를 협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꼭 피해야 될 거는 무기한? 그냥 무기한이라는 텍스트 하나를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그냥 제품 소진시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기한은 평생을 쓸 수가 있어요. 이유는 지금 현재는 나 무기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잘 될 수가 있어요. 다 잘 될 수 있지만 잘 될 수 있을 때 내가 삼성의 무기한에 걸려버렸어.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나 LG에 출연 제의가 왔어요. 네, 그러면 삼성의 계약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냐라고 LG 측에서 물어봐요. 그럼 무기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LG 측에서는 그러면 촬영을 제 죽을 때까지 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기한이라는 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자 이어서 촬영 페이인데 가장 궁금하시죠? 사실 페이는 정함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 이 촬영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페이를 듣고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모델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사실 이쪽 시장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 어떤 A라는 모델이 100만 원을 부를 수가 있고 B라는 모델이 또 100만 원을 또 70만 원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네, 왜 대답 못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전에 촬영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제 페이는 전 페이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촬영마다 예산이 다 달라요. 그렇게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촬영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좀 정해두세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클렌치 폼이 하나에 10,000원이라고 칭하면 그 제품은 왜 10,000원인지에 대해서 다 이걸 이익금이라든가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거든요. 원가라든가.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배웠던 연기 강습비 뭐 여러 가지 뭐 교육비 이런 등등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제 경력도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제 몸값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배운 적도 없고 완전 신인이고 뭔가 경력이 없어. 근데 그러면 터무니없이 페이를 부르면 안 되겠죠. 오히려 페이를 제시해 주는 거를 웬만하면 승낙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마지노선을 좀 두세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거는 제가 지금 뭐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한 40만 원, 30만 원 이게 최소. 예, 이게 최소 페이인 거고 최대까지는 300까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그러면 이 물결이 큰데 어떻게 그 구분을 짓고 이 촬영권은 300인지 200인지 어떻게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 기한 범위 이거를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촬영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네, 시간까지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페이를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100만 원 정도 되겠다, 이거는 50만 원 정도 되겠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촬영 내용도 모른 채 페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절대. 네, 근데 여러분들은 촬영 내용을 모른 채 본인의 몸값을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근데 촬영 내용을 받았을 때 이거 사이즈가 좀 크구나. 그때 한 100, 200 정도를 언급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30만 원부터 300까지 최대까지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300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많이 드물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초급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페이 세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남들 직장인들의 일주일치 연봉 그 월급을 벌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그쵸,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거고 광고 모델은 항상 꾸준하게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촬영 담당자 연락처 같은 것도 등등 받아놔야 돼요. 나중에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촬영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범위 같은 게 계속 노출이 된다고 하면 이 담당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자 연락처 모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전속이냐 비전속이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올리브영의 그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비전속일 거예요. 웬만하면 거의 80%가 그래요. 전속이라는 거는 내가 이 올리브영의 전속으로 촬영을 해버리면 타 업체, 이런 뷰티 전체 업체에 제가 못해요. 그 계약 기간 동안 절대 출연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전속은. 네, 그래서 전속이냐 비전속을 따져야 됩니다. 전속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범위가 이런 거예요. 네, 뭐가 많이 추가가 됐죠. 예, 추가가 됐으면 페이가 업이 돼야 되겠죠. 내가 이 계약 기간 동안 촬영을 못하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측정을 해서 촬영을 비를 높이는 거죠. 네, 그러면 페이가 높아집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쓰는데 전속 계약서예요. 그러면 꼭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촬영 끝나고 나서 지급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촬영 전에 아직 픽스도 별로 안 됐고 아직 스타트 액션이 안 들어갔는데 지급일까지 물어보는 거는 좀 섣부릅니다. 촬영 다 끝나고 모두 다 완벽하게 끝났을 때, 종료가 됐을 때 저는 페이가 언제 정도 지급이 되는지 그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근거가 돼야 돼요. 네, 카톡으로 뭐 5일날 입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일날 저는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분도 내가 이 사람한테 5일날 주기로 약속을 했구나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웬만하면 전화보다 카톡으로 하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질문 요소들이긴 한데 그 다음에는 촬영이 픽스가 됐으면 촬영 계약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